1805년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을 격퇴한 대영 제국의 출발점이다. 트라팔가 해전 당시 영국 해군은 전열함 유형의 전투함으로 주력선을 갖춘다. 여러 층의 갑판에 많은 수의 대포가 배치된 전열함은 보통 64문에서 100문 이상을 장착할 수 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전열함으로 싸우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프랑스의 전열함도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으나 함선의 품질이 영국에 비해 떨어지고, 특히 프랑스와 연합한 스페인의 일부 전열함은 구형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 영국의 전열함은 중형 및 대형 대포의 비율이 높아 더 긴 사거리와 높은 화력을 자랑하며 월등한 균형감으로 반등의 충격까지 완화시킨다. 넬슨의 전열 전술의 철저한 훈련과 풍부한 전투 경험이 더해지자 영국 해군은 포술의 숙련도와 재장전 속도에서 프랑스 해군을 압도한다. 영국이 한 척 건조에 6만 3천 파운드의 엄청난 비용을 감당한 이면에는 급격히 하락한 국채 금리가 숨어 있다.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 지급을 미루는 위험 프리미엄으로 영국의 국채 금리는 10%에서 15%를 유지하다 명예혁명 이후 분기점을 맞는다. 제임스 2세를 패하고 의회 정치를 확고히 다진 영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정치적 변화에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자 1702년 영국의 국채 금리는 6%로 떨어진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에 투자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더 많은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낮은 금리 환경에서는 채권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1755년 영국의 국채 금리가 2.74%를 기록하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쟁 자금을 조달한 영국은 전열함 건조와 연료, 무기 보급에 충당한다. 영국 정부의 장기 국채인 콘솔은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하여 해군력을 강화하며 해상 무역을 확대시킨다. 영국은 대규모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자 콘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콘솔 채권은 만기 없이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므로 원금을 상환할 필요 없이 부채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영란은행은 국가 채무 관리의 일부로 수행된 콘솔 채권을 통해 최초의 공개시장 운영에 나선다.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국채 및 공채, 주식 등의 유가 증권을 매매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가리킨다.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1800년대 수행한 콘솔 공채 매각은 공개시장 운영의 기원이다.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 유동성이 높은 콘솔 채권을 매각하여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고 불황일 때는 채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공급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보다 정밀하게 조절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발전하여 현대적인 OMO의 기초가 된다. 영란은행이 콘솔의 매매를 통해 단기 및 장기 금리의 변동을 조절하자 콘솔 채권의 고정 이자율은 시장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콘솔 금리는 상업 및 기타 채권 금리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근대적인 금리 정책의 효시로 자리매김한다. 콘솔 채권은 유럽과 전 세계에서 영국 정부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콘솔의 안정적인 채권 구조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영국의 신용도를 높여 많은 국제 자본을 영국으로 유입시킨다. 콘솔 채권이 영국의 외환 수요를 끌어올리자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와 영향력은 국제적으로 확장된다. 자본 흐름을 통해 금융 강국으로 성장한 영국은 파운드화를 국제 무역 및 금융의 기축 통화로 확립하는 기반을 다진다.